거 영상 보기 딱 좋은 날씨다. 좋아. 안녕하세요. 디지클로의 주인장 인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라이브 포트레이트를 설명했는데요.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 얼마 후에 라이브 포트레이트 개발자가 버전 2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많이 바뀌었고 사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업데이트 2에 보면 최신 업데이트 내용이 보입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 그 전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가 먼저 된 거니까 이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2를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전 영상을 못 보셨다면 그걸 먼저 보셔도 이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법은 바뀌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니까 라이브 포트레이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미디어 파이프가 추가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라이브 포트레이트를 사용하려면 인사이트 페이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중에 인사이트 페이스 설치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제는 인사이트 페이스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미디어 파이프는 인사이트 페이스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미디어 파이프는 오픈 소스입니다. 인사이트 페이스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라이센스입니다. 하지만 미디어 파이프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포트레이트를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으시면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비디오 투 비디오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지를 주고 영상을 만드는 거에 더해서 영상에 들어있는 얼굴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그 외에 속도가 빨라졌고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면서 노드가 바뀌었습니다. 얼굴을 감지하는 도구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영상 중간에 한순간이라도 얼굴이 감지되지 않으면 생성 과정 중간에 바로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이 업데이트에서는 영상 중간에 얼굴이 감지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자동으로 건너뛰고 실행한다고 합니다. 에러가 발생할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맥 사용자들을 위한 더 나은 지원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저는 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위로 올려보면 업데이트 2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영상 보이시죠? 이 영상에 들어있는 얼굴을 자동 감지해서 원하는 얼굴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페이스 얼라인먼트라는 얼굴 감지 프로그램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링크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예를 직접 보여줍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직접 사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리 만들어진 워크플로우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examples 폴더로 갑니다. 이 안에 있는 워크플로우들을 다운받습니다. 사용할 영상은 본인의 얼굴을 카메라 앞에서 직접 촬영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곳에 assets examples로 가보면 이 안에 driving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영상들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콤피 UI를 시작합니다. 항상 언급하는 거지만 콤피 UI의 기본을 배우고 싶다면 콤피 UI를 시작합니다 시리즈 영상들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를 이미 사용해 보셨다면 콤피 UI의 모델스 폴더 안에 라이브 포트레이트라는 폴더가 있을 것이고 이 안에 필요한 모델들을 이미 다운받아서 이렇게 저장해 두었을 겁니다. 혹시 라이브 포트레이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전에 올렸던 라이브 포트레이트 영상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설치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부분을 보시고 이 영상으로 다시 와서 계속 보시면 될 겁니다. 콤피 UI의 매니저를 사용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업데이트 콤피 UI를 눌러서 콤피 U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커스텀 노드 매니저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라이브 포트레이트라고 치면 이렇게 라이브 포트레이트 관련 노드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카이제이가 만든 노드를 사용할 겁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설치는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설명드렸듯이 이전에 설치 후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이곳에 보이는 try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업데이트가 끝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곳에 있는 리스타트를 눌러서 콤피 UI를 다시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다운받은 워크플로우 중에
Live Portrait Image Example 01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 파일을 드래그 해줍니다. 워크플로우가 보입니다. 혹시 설치되지 않은 노드가 있다면 빨간색으로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매니저를 눌러서 Install Missing Custom 노드에 들어가서 필요한 노드들을 설치하고 configure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처음 볼 때는 많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워크플로우는 아닙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 위에 보면 3개의 크로퍼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인사이트 페이스만 사용 가능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사이트 페이스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라이브 포트레이트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전 버전이었다면 이 셋 중에 인사이트 페이스만 사용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 후에는 인사이트 페이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미디어 파이프 기억하시죠? 현재 기본으로 미디어 파이프 크로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미디어 파이프를 선택하면 GPU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얼굴을 감지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CPU에서는 인사이트 페이스보다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얼굴 감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속도가 빠릅니다. 아파치 라이센스니까 이걸 사용하면 상업 목적으로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일단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와 동일합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이곳에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할 드라이빙 영상을 불러옵니다. 이곳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영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얼굴을 직접 촬영한 것도 좋고 이미 만들어진 영상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샘플에 들어있는 영상을 하나 사용해 보겠습니다. 생성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인사이트 페이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인사이트 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노드입니다. 방금 전에 미디어 파이프보다 얼굴을 더 잘 감지해 준다고 합니다. CPU 혹은 CUDA, 즉 GPU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CPU를 사용하면 영상 제작에 필요한 GPU 자원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인사이트 페이스는 상업적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왼쪽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사이트 페이스를 연결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 영상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 노드는 페이스 얼라인먼트를 사용해서 얼굴을 감지해 줍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왼쪽 설명에 보면 작은 얼굴을 감지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건 기본으로 GPU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이걸 연결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셋 중에 뭘 사용하든 결과 영상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이트 페이스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노드들의 공통적으로 Keep Model Loaded가 있습니다. 이걸 true로 하면 사용했던 모델이 메모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영상 제작할 때 로딩을 또 하지 않고 메모리에 남아있는 모델을 바로 사용합니다. 시작 속도가 조금 빠르겠죠? 하지만 메모리에 살아있는 모델 크기만큼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CPU 혹은 CUDA라고 나오는데요. CUDA는 GPU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곳에 Load Live Portrait Models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다운이라고 되어 있듯이 혹시 필요한 모델이 자신의 컴퓨터에 없으면 처음 사용할 때 필요한 모델 파일을 다운받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처음 사용할 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프리시전에 보면 FP16하고 FP32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FP32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겠죠. 하지만 항상 눈에 띄게 그런 것은 아니니까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를 선택하면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여기 모두에 보면 휴먼과 애니멀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만이 아니라 동물 얼굴도 된다고 합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 공식 GitHub 사이트에 가보면 업데이트에 8월 2일에 애니멀 모델이 추가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가 보입니다. 제가 잠깐 해보았는데요.
콤피 UI에서 사용하는 라이브 포트레이트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개선될 것 같습니다. 사용할 이미지를 이곳에 넣어주고 드라이빙 영상을 이곳에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다른 영상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이미지와 드라이빙 영상을 이곳에 보이는 라이브 포트레이트 프로세스, 즉 라이브 포트레이트 처리기로 넣어주면 결과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미지와 영상의 해상도를 맞춰주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또 이미지와 영상의 해상도가 너무 크면 영상 제작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곳에 넣어주기 전에 이미지 크기나 가로 세로 비율을 먼저 바꿀 수 있습니다.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편집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콤피 UI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번거롭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미지 사이즈를 바꿔주는 이런 노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사이즈 이미지 노드는 말 그대로 이미지의 사이즈를 바꿔줍니다. 이 원본 이미지는 꽤 큰 이미지여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이 원본 이미지는 768 곱하기 512 이미지입니다. 이걸 바로 사용하지 않고 리사이즈 이미지 노드에서 설정된 사이즈로 변경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원본 이미지를 넣어주고 넓이와 높이를 512 곱하기 512로 해주면 512 이미지로 나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이는 물음표를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키 프로포션을 true로 하면 이미지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원본 이미지는 가로로 더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 512 곱하기 512로 되어 있어도 이미지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512 곱하기 512가 아니라 512 곱하기 340으로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미지를 바로 확인해 보고 싶으면 프리뷰를 붙여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미지의 크기는 512 곱하기 340입니다. 이 원본 이미지와 가로 세로 비율은 동일하지만 사이즈는 512 곱하기 34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로 영상을 만들면 영상의 해상도도 512 곱하기 340으로 나옵니다. 이 노드는 다른 곳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설명을 위해서 키 프로포션을 false로 하고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가는 이미지는 보이는 것처럼 512 곱하기 512로 나갑니다. 이미지의 비율을 무시합니다. 이미지가 조금 찌그러져 보이죠? 정사각형 이미지로 나가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512 곱하기 512 해상도의 영상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것을 다시 true로 해놓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get image size count는 이 상황에서 굳이 필요한 노드는 아닙니다. 리사이즈된 이미지의 정보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 이 이미지 사이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방금 전에 만들어서 나가는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가 여기에 바로 보입니다. 이 값을 어딘가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이 값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방금 전에 이 키 프로포션을 false로 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모두 512 곱하기 512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찌그러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사각형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510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곳을 다시 true로 한 다음에 만들어 보면 이번에는 512 곱하기 340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이곳에 들어오는 이미지 정보를 오른쪽에 보여주고 출력해 주니까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의 의도는 이 워크플로우에 이 노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사이즈된 이미지를 라이브 포트레이트 크로퍼 노드에 넣어주는데요. 이 크로퍼 노드는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인사이트 페이스, 미디어 파이프 혹은 파일 얼라이먼트 중에 사용할 크로퍼를 함께 받아주는 노드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포트레이트 모델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크롭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 이미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라이브 포트레이트 프로세스 안으로 넣어줍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 프로세스도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니까 이곳에 있는 이 모델의 파이프라인 아웃풋을 넣어주면 됩니다. 최종 영상을 만들려면 소스 이미지도 필요하겠죠.
원하는 사이즈로 리사이즈된 이미지를 소스 이미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갈 드라이빙 영상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사용할 영상을 불러오면 이 영상에 들어가는 각 프레임의 이미지들이 이곳으로 주르륵 나갑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으면 역시 프리뷰로 보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들이 Get Image Size Count를 통해서 라이브 포트레이트 프로세스의 드라이빙 영상 이미지들로 들어갑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이 Get Image Size Count 노드를 통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기억하시죠? 참고로 혹시 여기에 보이는 이 조그만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저희 과거 영상들을 보셨다면 다 아실 텐데요. 라우터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없어도 연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컴피 UI에 선들이 많아지면 이 선들이 꺾이는 정도에 따라서 선들이 잘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출력이 나가는 선을 여기 어딘가에 연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노드에 의해서 선이 가려집니다. 그럴 때는 라우터를 연결하고 원하면 또 라우터를 연결하고 필요하면 또 라우터를 연결하고 해서 이렇게 각각의 꺾임 정도를 조절해서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존재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요.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다고 해서 모두 다 라우터는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이 라이브 포트레이트 프로세스를 키보드에 Alt-C를 눌러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라우터랑 비슷하죠? 주의할 것은 이것은 라우터가 아닙니다. 라우터는 지워도 실행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선들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걸 지워버리면 라이브 포트레이트를 처리하는 노드를 지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다 같은 거 아닙니다. 키보드 Alt-C를 다시 눌러서 이 노드를 펼칠 수 있습니다. 혹시 의심이 가면 키보드 Alt-C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노드는 이렇게 접혔다가 펴졌다가 됩니다. 하지만 이 라우터는 키보드를 눌러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과 직접적인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기회가 되면 이런 소소한 것들도 설명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설명했었죠? 여기 라이브 포트레이트 프로세스 여기까지 설명했었죠? 이곳에서 처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영상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라이브 포트레이트 컴포짓 노드가 해줍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 프로세스에서 나가는 출력을 이곳에 입력으로 바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곳 소스 이미지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마스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최종 영상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지금 이 워크플로우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직사각형입니다. 마스크 쉐입에 보면 원형, 사각형,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전체 프레임 크기는 512 곱하기 512입니다. 실제 이 사각형 쉐입의 크기는 480 곱하기 480으로 되어 있습니다. XY 중심은 전체 프레임의 정중앙인 256 그리고 256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노드를 잠시 불능 상태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결과 마스크 모양은 정확하게 사각형으로 나옵니다. 정확히 중간에 그려지는 사각형입니다. 오른쪽 노드를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이 노드는 쉐입의 모서리를 블러하게 해주는 노드입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블러 레이디어스는 대략 1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이 조금 블러해집니다. 이 모양을 마스크에 연결하면 이 마스크된 부분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대충 이 부분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설명을 위해서 이 사각형을 왼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를 480에서 240으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조금 홀쭉한 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리고 X의 위치를 정중앙이 아니라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128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 절반으로 나옵니다. 왼쪽의 절반인 흰 부분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 부분은
드라이빙 영상을 따라 움직이지만 오른쪽 절반은 원본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것도 개발자가 이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면서 라이브 포트레이트를 사용할 때 이것도 되고 또 저것도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워크플로우가 가장 최고의 예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 워크플로우를 시작점으로 원하는 걸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저거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으면 과감히 지우면 되고 자신이 원하는 추가 내용들을 더해서 원하는 결과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마스크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이거 자체를 그냥 사용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세 개를 다 몽땅 지워버려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연결을 끊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만들어 보면 어느 한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이미지 전체를 최종 영상에 적용해 줍니다. 지난 영상의 댓글에 어떤 분이 영상 길이가 4초가 최대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드라이빙 영상의 길이만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왼쪽에 영상에 보면 프레임 로드 캡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값이 사용할 영상의 프레임 수 최대치를 결정해 줍니다. 이곳에 들어가 있는 값이 128로 되어 있으니까 약 4초 분량의 프레임만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늘리면 더 늘어나고 줄이면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걸 0으로 해두면 드라이빙 영상의 프레임을 전부 사용하게 해줍니다. 혹시 이 숫자가 이 드라이빙 영상의 총 프레임 수보다 더 크게 들어가면 어떡하냐고요? 그냥 프레임 전부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길면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30초 정도면 문제없이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추가적인 설명을 하다 보면 영상 길이가 자꾸 길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로드 비디오 노드를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왼쪽 입력 포트 부분이 조금 다르죠. 원래는 프레임 로드 캡이 이렇게 값수로 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왼쪽에 입력으로 바꾸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컨버트를 선택해 줍니다. 원하는 윗짓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프레임 로드 캡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입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는 숫자를 추가 입력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기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역시 이곳을 0으로 하면 드라이빙 영상의 프레임을 모두 다 사용하는 거고요. 이곳에 128로 해주면 이 영상에 128 프레임만 사용하게 해줍니다. 이걸 다시 지우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결과 영상이 자꾸 슬로우 모션으로 나온다고 질문하셨는데요. 그거는 프레임 레이트가 낮게 잡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원본 영상은 초당 30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프레임 레이트이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30으로 하면 동일한 스피드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밑에 보면 리타겟팅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라이브 포트레이트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 깜빡임을 리타겟팅 할 때 값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요. 입을 벌리고 닫는 걸 할 때는 값에 따라 이렇게 변합니다. 계속 같은 영상과 이미지를 사용하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리타겟팅 정보를 라이브 포트레이트 프로세스에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을 라이브 포트레이트 프로세스의 리타겟팅 인포의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지금 현재 눈 깜빡임과 입 벌리는 것이 모두 true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위해서 눈 깜빡임만 true로 해놓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입모양도 true로 하고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리타겟팅 노드를 더 보면 여기에 I와 립과 관련된 이 멀티플라이어 숫자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숫자의 크기만큼 눈 깜빡임과 입모양을 바꿔주는 거 기억하시죠? 이 값은 정말 감으로 때려잡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숫자를 사용해서 가장 원하는 만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숫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좀 더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진짜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워크플로우 중에
Live Portrait Video Example 02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래그 해줍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에 들어있는 얼굴을 드라이빙 영상의 얼굴로 바꿔주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이미지를 사용하는 워크플로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굳이 드래그하지 않고 방금 전에 사용했던 이미지 워크플로우에서 조금만 바꿔주면 이 워크플로우가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사용할 영상을 사용하는 노드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넣어주었지만 이번에는 영상을 사용해서 넣어줍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이미지들을 리사이즈 이미지로 넣어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곳에 이미지를 넣어주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영상에 이미지를 넣어주면 영상을 사용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숫자 기억하시죠? 아래에 드라이빙 영상에 사용할 프레임 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프레임 수를 원본 영상에도 적용해 줄 거니까 이렇게 동일한 값을 위아래에 모두 넣어주면 이중으로 값을 주지 않아서 항상 동일한 수의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숫자를 각각의 노드 안에 직접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이렇게 하나의 입력으로 해서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영특하죠? 이미지를 사용했던 워크플로우와는 조금 다른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라이브 포트레이트 프로세스 노드를 보면 렐러티브 모션 모드에서 소스 비디오 스무디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본 영상과 비슷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최종 영상을 위한 많은 이미지들이 모두 만들어진 후에 이 이미지들을 합쳐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마지막 단계의 노드를 보면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해줬던 거 기억하시죠? 드라이빙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이 30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만들어지는 결과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도 30으로 해주었습니다. 이제 원본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에 맞게 만들어주고 싶은데요. 원본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이 30이면 이곳에 또 수동으로 바꿔주고 만약에 원본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이 24이면 다시 이곳에서 수동으로 24로 바꿔주고 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쉽게 자동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왼쪽으로 다시 쭉 가보면 사용할 영상의 프레임 수를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거 비슷한 거 하면 됩니다. 일단 사용할 원본 영상을 로드해 주겠습니다. 원본 영상으로는 이 영상을 사용할 거고요. 드라이빙 영상으로는 이 영상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원본 이미지에 프레임 레이트이 있을 거예요. 그걸 뽑아다가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수동으로 직접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디오 인포라는 출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원본 영상의 모든 정보가 나갑니다. 이걸 쭉 따다가 노드로 연결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노드들을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비디오 인포 노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 들어온 비디오 인포에서 모든 정보를 세부적으로 하나씩 나눠서 보내줍니다. 이 중 하나가 가장 위에 있는 원본 이미지의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여기 보이죠? FPS, 즉 frame per second, 초당 프레임 수입니다. 이 값을 비디오 콤바인의 프레임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바로 이 입력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콤바인을 추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는 GIF 파일인데요. 이것을 MP4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프레임 레이트를 이곳에서 30 혹은 24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입력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컨버트를 누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원본 영상에 나가는 이 소스 FPS 즉 프레임 레이트를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곳에 프레임 레이트로 직접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본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프레임 레이트로 설정됩니다. 이것도 정말 영특하죠? 이 워크플로우에 들어있는 노드들을 보면 여기에 비디오 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라우터 아닙니다. 이거를 열어주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선들을 이곳에서 이미 연결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것을 지우고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있는 프레임 레이트이 들어갑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다시 닫아주겠습니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 라우터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엽기스럽기는 한데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는 정말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심각하게 인터뷰하고 있는 영상에다가 이 엽기적인 여자의 얼굴 정보를 덮어주니까 아주 엽기적인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하다가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너무 지루하시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빙 영상을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조금 짧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이거 흔히 발생합니다. 에러 메시지 보면 드라이빙 영상의 길이는 원본 영상보다 더 길어야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128프레임을 사용하겠다고 했죠. 원본 영상이 이보다 더 짧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빙 영상 길이가 이보다 더 짧아 버리면 원본 영상의 뒷부분에 덧붙일 드라이빙 영상 정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동일한 에러가 나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종 영상이 만들어지는 노드에 보면 이곳에 오디오를 넣을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영상의 소리도 함께 넣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원본 영상의 오디오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곳에 있는 이 오디오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원본 영상의 오디오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드라이빙 영상의 오디오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 영상의 입모양은 이 드라이빙 영상의 입모양을 따라할 것이기 때문에 드라이빙 영상에서 하는 말과 입모양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립싱크가 더 되겠죠. 원본 영상과 드라이빙 영상을 다른 거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원본 영상은 이 여자 영상이고요. 드라이빙 영상은 이 뉴스 영상입니다. 이 뉴스 앵커가 말하는 오디오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오디오를 이곳에 있는 오디오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본 영상 위에 이 드라이빙 영상의 얼굴 모양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뉴스 아나운서의 오디오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립싱크가 될 겁니다. 이 노드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오디오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중에 시스템 소리가 들어가도록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We can all be impatient, but there's one annoyed Ohio pup that's getting national attention. Take a look at that. 이거 잘 사용하면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갈 때 가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람 정도는 괜찮잖아. 응?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이건 아니구나.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하지마! 이야!